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속도부터 살펴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수사단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우정현 사장.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만인 거죠? 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사장 승진 인사비 명목 그리고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서양화 한 점 등 이제 물건으로 받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1억 6천만 원이라고 본 건데요. 이 밖에도 한 2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제 초조하게 기다릴 텐데요. 검사장까지도 올랐고 짧지만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시세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구속영장 심사의 관건, 과연 이 뇌물이 대가를 바라고 건네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3자 뇌물 제공죄 금액이 이제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시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면 2006년에 말이죠.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씨라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중천 씨가 사실은 2007년에 이 여성에게 1억 원을 줬던 돈이 있어요. 명품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말이죠. 이걸 돌려주지 않으니까 2008년에 여기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취하하도록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 하여금 종용을 했다. 너 이거 취하해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득을 줬다? 이 씨한테 이득을 줬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제공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려면 부정한 적탁도 있어야 되고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대가성도 있어야 되고 예.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너 이거 받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 나중에 나 무슨 사건 생기면 좀 봐줘.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만약에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짧아지면서 그렇죠.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요거 빼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6천만 원 중에서 뭐 그림이다, 뭐 500만 원이다, 뭐 2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하고 뭐 다른 사업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들은 사실은 이게 포괄일체가 안 된다면 그 대기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합쳐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천만 원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 법이 바뀐 걸로 따진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 15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또 6천만 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제3자 뇌물죄 관련돼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의문시 되는데요. 이거거든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윤중천한테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송이라는 거는 확정된 그 1억이라는 금액이 아니에요. 나중에 확정되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송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심사에서는 뭐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어떤 이 절차니까요.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뭐 사안의 중대성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등을 따져볼 텐데 왜 앞서서 몰래 출국했다가 출국 금지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3월 22일이었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다음 날 심야에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출국 수속까지 밟은 상황에서 그렇죠. 예, 출국이 무산됐어요. 물론 김 전 차관은 내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도피하려고 했다면 내가 왜 왕복 티켓까지 끊어놨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이 시점이 묘하거든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2달 연장하기로 한 시점이고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이런 출국
시도를 도주 가능성으로 당연히 법원에 강조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 전 차관은 하지만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충실히 임했다. 도주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성범죄 그리고 뇌물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요, 성범죄가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윤중천 씨의 이 발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그 여자는 그 이모 씨 지금 현재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 여성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의 유흥 주점 쪽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내려왔던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학의 사건의 가장 큰 이슈라고도 볼 수 있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윤중천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처럼 동영상 속 여성 역시나, 그러니까 동영상 속 여성으로 지목된 여성 역시나 내가 그 동영상 속 여성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에서 빠진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에 등장한다는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에는 빠졌습니다. 검찰이 이 여성 이모 씨에게 제시한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가 지난 2007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속 그 여성의 모습은 머리가 짧았습니다. 단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모 씨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나는 이 시점에 머리가 길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이듬해 1월이 내 생일이라서 생일 때쯤에 내가 머리를 컷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빠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장에 성폭력은 이런 이유로 빠졌는데 성접대는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접대를 지금 뇌물로 봤다는 말이죠. 그렇죠. 원래 뇌물이라는 것이요, 돈만 아니라 일체 향응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골프 접대, 성 접대 이런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6명 정도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16개월간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200여 차례간 성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 밝혀진 것들을 이번에 이제 넣은 것이죠. 뇌물 혐의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네.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피고인, 여기는 이제 피의자죠, 지금 현재는. 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데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꼭 법논리만이 아니고 재질을 보는데, 여러 가지 보면 재질이 좀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식사도 같이 했대요, 그 두 부부가. 예, 그리고 또 전화도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전혀. 윤중천 씨 부부하고 김학의 전 차관 부부 사이에 밥까지 예, 먹었다는 같이 밥까지 얘기인데 먹고 그랬는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일체 얘기하고 모른다. 있어요. 근데 이제 밥까지 같이 먹었다는 것을 전화 내역, 통화 내역이라든가 같이 또 이런 것, 또 식사한 그 영수증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소위 조금 나쁘게 보일 수 있겠죠. 김학의 전 차관이요, 지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는 윤중천 씨도 모르고 여성도 모른다. 이게 뭐 전략일까요, 의원님? 여기 아마 이 문제 동영상을 수사단에서 보여주면서 좀 보십시오, 본인 맞는지 여부를.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아예 안 봤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면서 어떤 그 판례를 들었냐면, 원본하고 동일한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 최신 판례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아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증거 가치가 없는 동영상을 내가 뭐로 보느냐, 이러면서 이제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그 나오는 영상이 나 맞습니다 하는 순간 방어 논리는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안 보는 걸로, 아예 안 보는 걸로 이제 굳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만약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윤중천하고 아예 모른다고 지금 모르쇠로지 이 일관한 이 부분이 아마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발부된다면 그것이 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